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안녕하십니까. 김영태의 행복한 교육세상입니다. 어린 시절 등하교 때 또는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친구들과 함께 100원짜리 또는 500원짜리 이런저런 먹을거리와 학용품을 고르면서 작은 행복을 느끼던 그 추억의 장소 어디일까요? 예, 맞습니다. 학교 앞 문구점입니다. 그러나 이런 동심 어린 학교 앞 추억의 문구점이 하나 둘씩이 아니라 무려 1년이면 1000여 개씩 무더기로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통계 결과에 따르면 그동안 문구점은 생계형 자영업 가운데에서도 폐업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대형마트의 골목시장 점령과 더불어서 시도교육청에서 도입한 학습 준비물 지원 제도로 인해서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학습 준비물 지원 제도는 학부모님의 준비물 경감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대단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동네 문구점들을 고사시킨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집중 인터뷰 사랑방 손님으로 전국의 영세한 문구점들을 대변하는 활동을 해오고 계신 전국 문구점 살리기 연합회의 방기용 회장님과 그리고 회원으로 함께 활동하고 계신 이종문 사장님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짧게 본인 소개부터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 문구점 살리기 연합회 회장 방기홍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종문 사장님도요. 네, 저는 경기도 부천에서 올해 19년째 문구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종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관련 동영상을 보고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용문구 시장 진출 저지하자! 문구점들 다 죽는다! 골목상권 살려내라! 학습 준비물 입찰제도 폐지하라! 우연찮게 사실 작년부터 우리 문구점 업계하고 저하고 연이 닿아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12월에 한번 간담회 했고요. 1월달에 간담회 했고 또 토론회 한번 개최했었어요. 그래서 협의체를 좀 구성해라. 이게 워낙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있는 서울시와 또 교육청과 여러분과 또 그 입장 차이가 좀 있어서 협의체를 만들어라고 했는데 서울시는 굉장히 긍정적이었는데 교육청이 굉장히 미온적이었어요. 그래서 교육청을 제가 계속 압박해서 결국 협의체를 만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협의체가 만들어진 게 전부가 아니라 그 협의체에 사실상 제가 들어갔으면 좋았는데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이 좀 잔머리를 좀 굴린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하이직 공무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들어오기 좀 그래서 뺐습니다 그러는데 하여튼 제가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 경과 과정이나 진행 과정을 충분히 늘 설명을 들으면서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그 힘을 실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돈 벌 게 없어가지고 꼬맹이들 코 묻은 돈 가지고 학교 앞에서 뭐 사먹고 준비물 사고 자기 볼펜 사고 샴푸 사는 그것까지 대형교통마들이 건드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들고 있는 피켓에 모든 문구가 아닙니다. 사무용 문구 이런 걸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학용 문구, 아이들 학습을 위한 학용 문구는 중소기업 적합업적으로 반드시 지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습 준비물 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습 준비물 부담을 부모와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맡기지 않겠다. 공교육이 책임지겠다는 그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취지만 좋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탁상 행정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이 여기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준비물 제도를 바꾼 건 좋으나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바로 이러한 그 학용, 학습 문구를 갖다가 생산하고 유통하는 이제까지 그걸 담당해왔던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들이 당당하게, 정당하게, 공평하게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청계천 앞에서 집회하던 저 행사에 저도 갔었는데 벌써 2년이 지났네요. 그렇습니다. 예, 참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좋은 취지에서 사실 시작된 학습 준비물 제도가 본의 아니게 지금 학교 앞 문구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셈이네요. 네네. 예. 맞습니다. 우리 문구업계가 어려운 일을 여러 가지 원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치명적인 요인을 작용하고 있는 것이 학습 준비물 지원 제도입니다. 예. 이것이 일괄적으로 학교에서 학습 준비물을 구매해서 학생들한테 나눠주는 제도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같은 학교 인근의 영세한 문구점들은 이 시장에, 납품 시장에 전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납품 시장에서 배제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학습 준비물 이 제도가 생기면서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지금 학부모님들은 다소 도움을 받았지만 네. 또 그렇지 않은 점이 있는데요. 예. 그 부분 조금 더 학습 준비물 제도가 무엇인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고요. 아울러서 어떤 부작용도 좀 이야기해 주시죠. 이 학습 준비물 지원 제도란 아까 약간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네. 아이들이 학습에 필요한 준비물을 네. 학교에서 일괄 구매해서 학교에 때 지급하는 제도거든요. 주로 학생들이 필요한 문구류, 회화구류. 그렇죠. 회화구류란 말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죠? 크레파스라든가 물감. 물감이라든가 이런 것들 네.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일괄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주로 예산을 교육청이나 지자체 지원을 받아서 학교에서 집행을 하는데요. 구매할 때 전자입투에서 일괄 구매를 해요. 그리고 최저가로 대부분 최저가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 가격 경쟁면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학교 앞에 인근 소매점들은 이 시장에서는 철저하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동네 문구점한테는 오르기 힘든 나무다. 이렇게까지. 맞습니다. 그럼 그림의 떡이네요. 그죠? 그림의 떡이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요. 바람 한숨만 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품질도 좀 안 좋은 게 많다면서요. 다분히 그냥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네. 학습 준비물을 그냥 사주니까 편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최저가로 입찰해서 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가에 맞춘 제품을 공급하다 보면 주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같은 저가의 제품들이 들어가서 그야말로 환경에 좀 안 좋을 수도 있는 그런 학용품이나 준비물들이 학생들한테 지급되는 것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그런 좀 사실 부작용도 있는 셈인데 우리가 그 부분은 지금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문구점이 지금 엄청나게 사라졌어요. 제가 교육위원 시절 당시 자료를 분석해서 한 10년간 1만 개가 넘게 사라졌다. 이렇게 한번 보도자료를 냈더니 아주 크고 작은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를 해서 당시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켰는데 회장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얼마나 지금 문구점 수가 줄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의 문구점 수가 가장 그래도 많았던 1999년도에 한 2만 7천 개 정도 있었는데요. 2009년도 통계를 보면 약 한 18,000개로 네. 만여 개 정도 줄은 걸로 나타나고요. 네. 가장 더 심각한 것은 최근에 2007년도부터 2013년도 6년 동안의 조사 결과를 보면 2007년도에 19,617개였었는데 2013년도엔 13,467개로 무려 6천여 개 이상이 6년 사이에 줄어든 걸로 나와 있고요. 더 우려스러운 것은 그 중에 40평방미터 이하의 작은 문구점들의 폐점률은 2007년도 당시 6,300개였었는데 2013년도에 보면 2,400개 정도로 약 3천여 개 이상, 절반 이상이 줄어있는 형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작은 인근의 동네 문구점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그러니까 수 지금 있겠습니다. 평균을 대강 보니까 1년에 한 1000여 개씩 예, 문구점이 좀 사라지고 있는 셈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하루에 한 2개에서 3개 정도의 네. 문구점이 문을 닫고 있다 닫고 이렇게 있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구 업계 중에서도 대형 업체보다는 영세한 학교 앞에 작은 문구점들이 더 많이 지금 그렇습니다. 사라지고 예, 있다.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으네요. 와, 맞습니다. 1년에 1000여 개씩 지금 없어지고 있다. 예. 이런 실정이면 앞으로 그러면 결국은 그 15년 사이에 15,000개 정도 사라졌으니까 예. 지금 얼마 남았어요? 문구점이 아까 13,000여 개 남았으면 그럼 한 15년이면 문구점이 다 없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사실 맞습니다. 예상을 지금 해보네요. 추세로 네. 간다면 네.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동네 문구점들은 10년 이내에 완전히 소멸되고 사라질 그럴 위기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앞 문구점도 멸종 위기인 그렇습니다. 책입니다. 예. 그죠? 예. 그래서 저희가 옛날 뭐 동요 학교 앞 문구점은 조그만 가게, 가게는 조금해도 커다란 간판 그러면서 참 문구점에 이런저런 동심, 어린 추억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우리 이종문 사장님께 질문을 좀 해볼게요. 그 실제 지금 문구점을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 전에 잘 됐던 때와 지금 한번 비교를 해주시죠. 얼마나 어려운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9년째 이제 하고 있는데 예. 초창기에는 가게에 아이들이 그냥 바글바글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가게 그 평수가 한 20평 정도 되는데 네. 초창기에는 저 집사람하고 저 같이 가게를 운영했었죠. 예. 문구 코너만. 네. 지금은 장사가 안 되니까 이제 몇 년 전부터 집사람이 분식을 하고 저희가 이제 문구를 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도 그래도 현상 유지가 어렵습니다. 아, 등하교 때도 그런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문구점, 뭐 네.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네. 문구점은 학교 주변에 있고 네. 하루 매상의 60 내지 70%는 등교 때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보통. 이게 문구점은 아이들이 그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가듯이 예. 준비물을 꼭 아침에 사러 그렇죠. 들러야 가는 필수 코스였었는데 코스였죠. 예. 지금은 집에서 바로 가방 메고 네. 학교로 등교해서 네. 학교에서 이제 준비물 나눠주니까 그걸로 학습하고 끝나면 역시 끝날 때도 과거에는 문구점을 들렸었죠. 아이들이 요런 아까 얘기한 쉬는 예.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도 살짝 갔어요. 그랬었죠. 예, 네. 저희들. 근데 지금은 학교 때도 역시 그냥 패스하는 거예요. 거의 팔이 날리는 실정이다. 예, 들리질 않는 거죠. 그러니 현상 유지가 힘들죠. 왜냐하면 문구점에 전에 제가 이제 대전 살 때 저희 누님이 대전에 한 초등학교 앞에서 문구점을 해서 제가 조금씩 도왔던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아침 시간에 문구점은 정말 일손이 부족해요. 그래서 아침만 좀 도와달라 그래서 아침에 도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 정도로 사실 그때는 문구점에 학생이 줄을 설 정도로 아까 바글바글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근데 지금은 팔이 날릴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어렵다. 예, 초창기에 저희 지역이 9개 문구점이 경쟁을 했었어요. 그래도 9개 문구점이라도 경쟁해서 열심히 하면은 생활 유지가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희 지역도 한두 군데만 남았어요. 저희까지 해서. 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 부천 지역 다른 지역을 쭉 돌아보면은 점포 임대라고 써붙여 놓은 가게들이 문구점이 많아요. 중고등학교 쪽 가보니까 거의 문구점 자체가 또 없더라고요. 그쪽 중고등학교 쪽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앞 문구점이 전에는 학교 앞에 학교의 문구점이 서너 개에서 많게는 7개, 10개씩 있었던 문구점들이 지금은 하나 둘 남아 있거나 아예 지금 학교 앞에 문구점이 없는 경우도 저 같은 경우도 당연히 학교 앞에 문구점이 있겠거니 했는데 어떨 때 보면 문구점이 아예 사라져버린 그죠? 이런 것이 지금 오늘날의 현주소인데 지금 그리고 국세청 조사 결과를 보니까 회장님 문구점이 지난 4년간 3,000여 곳이 폐업을 해서 그러니까 문구점은 금방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하려는 사람은 별로 없고 폐업률이 지금 가장 또 높은 업종으로 꼽혔나요?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 통계를 좀 우리가 보면 심각함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해인가 서울시에서 43개 생활밀접형 생계형 업종을 폐업률 조사한 게 있어요. 네.
그 중에서 문구점이 폐업률이 가장 높은 네. 업종으로 나왔고요. 네. 또 국세청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4년간 40여 개 상업 아이템 중에 가장 폐점률이 높은 그 업종 중에 문구점이 3천여 개 폐업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지금 말씀하셨던 그 이중문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것처럼 지금 아예 학교 앞에 문구점을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문구점이 지금 벼랑 끝에 아주 고사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우리가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던 학습 준비물 지원 제도가 단순히 문구점 종사자 그리고 문구 업계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알고 보니까 그 예산 부족으로 학생들의 교육을 오히려 부실하게 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뭐 이렇게 또 얘기들을 하시던데. 네, 맞습니다. 그럼 지적하신 것처럼 네. 학습 준비물 지원 예산은 전국 학생 1인당 연간 3만 원 정도밖에 되지 평균 않습니다. 한 3만 원 정도. 3만 원. 예. 이거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1년 예산이에요. 1년 한 달이 예산입니다. 아니고. 한 달 네네. 예산이 아니고. 그러니까 결코 한 달 예산 많은 3만 게 원이어도 예.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거죠. 네. 근데 실상은 이걸 가지고 다 하는 것처럼 돼 있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실습할 수 있는 실습기가 줄어드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3만 원 예산을 지원을 하고 또 준비물은 학교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미 학부형들이 인식을 하고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모자르는 그런 학습 준비물들은 옛날처럼 개인이 구매하게 해서 와서 수업을 하게 하면 우리 문구점들이 이렇게까지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학습 준비물 지원 제도를 하니까 일본 지금 그 학부모님들은 마치 우리 의무급식, 무상급식 하는 것처럼, 그죠? 네, 학교에서 밥 먹여주는 것처럼 네. 준비물도 그냥 학교에서 다 해주는 것처럼,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개인이 또는 가정에서 살 필요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1년 예산에 1인당 3만 원이니까 예. 30만 원도 아니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3만 원 가지고 턱없이 부족한데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는 사실 3만 원 갖고 부족하니까 더 많은 거를 하고 싶은데 예. 그러면 나머지는 너희들이 사와라 그러면 일부 학부모님들은 왜 학교에서 예. 무상으로 한다면서 준비물 준비하라고 하냐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항의 전화가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네. 선생님께서는 준비물 예산 부족한 거 외에 더 하고 싶은데 부담스러운 거죠, 이제 하시기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있는 예산 가지고 여기 그냥 실습 교육을 하고 마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10가지 정도 해야 될 것들이 서너 가지 정도만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인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학습준비물 지원 제도라는 건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실시했던 제도인데 오히려 실습 교육의 기회를 줄어들므로 해서 그 실습 교육의 약간의 부실 같은 걸 초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강한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제도를 처음 만들 때는 이 말 그대로 지원 제도 일부 지금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일부 지원하는 건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그 말에 3만 원어치만 학습하고 있다는 학습 준비물로 그 부분이 참 뼈아프네요. 그러니까 지원을 하려면 제대로 지원해 주든지, 그렇죠. 그죠? 예.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생색내기 어떻게 보면 문의만 이루어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교육적인 효과가 좀 덜한 셈인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학습 준비물을 3만 원이 아니라 진짜 실질적으로 예. 전액이 될 수 있도록 대폭적으로 향상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학습 준비물 예산이 많아지면 문구점 더 어려운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활동을 하니까 학부형님들이나 이런 분들 오해를 좀 하시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학습준비물 지원 제도 자체를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우리 고객이고 우리 고객층이든 학생이나 학부모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만 지원을 하되 이것을 잘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좀 만들어 달라는 것이 우리들의 바람이고 요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제가 서울시 교육위원 시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그래서 지금 상생하는 학교 앞 문구점도 좀 함께 살자. 우리 함께 살자는 말이 참 뼈아픈데요. 그 상생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당시 문구업계 관계자들 분들하고 간담회도 했고 또 뭐 서울시하고 또 서울시 교육청과 함께 토론회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학습 준비물 지원 제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안 문구점이 이렇게 심각하구나하는 것을 이제 교육청이 알고 좀 이게 좀 뭔가 개선이 좀 되지 않았나요? 예, 의원님께서 좋은 길을 만들어 주셔서 네. 학습준비물 지원 제도가 본격적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고요. 네. 그 토론이 이후에 서울시하고 서울시 교육청과 저희 단체가 학습준비물 지원 제도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해서 네. 1년여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예. 그 결과로 서울시 교육청은 아까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예산에 턱없는 부족을 인정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는 예산 외에 필요한 것은 개인이 구매해서 준비해서 학습을 하도록 일반 학교에 지침을 내렸고요. 더불어서 그 지원하는 예산 중에도 일부를 학교 인근 문구점에서 적극적으로 구매해서 좀 이용을 해달라는 권고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교육청이 그동안은 뒷짐지고 있었는데 어쩌면 모르고 있었는데 학습 준비물 지원 제도 때문에 이렇게 문 닫는, 폐업하는 또 어려움을 겪는 학교 앞 문구점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걸 첫 번째 인식을 한 거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몇 가지 개선책을 내놨어요. 그죠? 예. 그랬더니 이제 뒷짐지고 있던 교육청이 나서서 전형적으로 동네 문구점들의 피해를 인정하고 대책을 수립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네요. 그죠? 네,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그러나 변화가 있었다. 이제 이것이 서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후 그래서 계속 이제 국회나 교육부를 좀 압박하는 그런 이후에 또 노력도 하셨죠? 그렇습니다. 이게 서울시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 시도 교육청 전체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 교육청에 그 마련할 기본 틀을 가지고 서울시 교육청의 방침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또 국회에서 교육부와 함께 토론회도 개최한 이후에 교육부에서 서울시가 마련한 이 기본 지침을 그대로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침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함께했던 그 협의체 그 그렇습니다. 내용이 이제 교육부 통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 셈이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교육부 통해서 전국적인 지침까지 내려간 상태니까 이것이 좀 문구점 업계에 좀 도움이 됐나요? 어떻게 이종문 사장님 좀 실질적인 좀 도움이 됐어요? 글쎄, 이제 학습 준비물 제도 이제 저번 주에 그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적합업종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예. 저희 문구업계가 지금 직면한 그 악재들이 참 많아요. 지금 아시다시피 그 학습 준비물 무상 지원 제도 확대, 그다음에 대형마트의 무차별적인 공세, 또 식품 판매도 또 규제를 하고 있고요. 예. 또 뭐 주 5일제 수업도 시행하고 있고, 뭐 문구류 인터넷 쇼핑몰도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고, 이런저런 지금 사유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 학습 준비물 무상 지원 제도는 우리 동네 영세 문구점들의 직접적인 타격 요인이 되고 있어요. 그 이 학습 준비물 지원 제도는 우리 진보 정권인 그 김대중 정부에서 교육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정책인데 이게 이 대표적인 골목 상권의 그 문구점을 아주 황폐화시키는 제도로 변질된 겁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때는 학부모들의 그 교육복지, 그 편의성을 생각해서 요 이면에 숨어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간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는데 그늘을 그렇죠. 못 봤던 거죠. 네. 그죠? 그런 좋은 정책을 시행할 적에 어떤 문제점이 따를 것인가를 예측을 하고 정책 위반자들이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전국 2만여 그 당시가 넘는 문구업계의 그 피해 예상을 전혀 못한 겁니다. 아까 진행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지침이 내려졌는데 전국에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잖아요. 사실은 이게 교육부에서 지침 내린 것이 단순히 그냥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습니다. 이 준비물 예산에 집행하는 주체는 학교장님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지침을 내린 거에 비해서 일선에 있는 이런 문구점 사장님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효과는 아직은 느끼고 있지 못한 것이 그러니까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 빛이 있으면 그림이 있다시피 그런 뒤늦게라도 그런 그늘이 있는 거 좋은 정책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았으면 그에 대해서 개선책을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내놓으려고 애썼어야 되는데
다행이라기보다는 뭐 이제 참고 참다가 문고업 종사자들이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어렵다는 얘기를 예. 했잖아요. 예. 해서 이제 서울시교육청을 통하고 그 다음에 교육부를 통해서 전국까지 지침이 내려졌지만 여전히 협조 공문은 전국 그 학교에 다 내려간 셈이에요. 시도교육청을 예,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단순한 권고 수준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구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는 피부에 와닿는 지금 도움이 아직 없는 거네요. 없는 겁니다. 예. 학교 측의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기존에 해왔던 대로 입찰하는 것이 편하고 또 싸게 살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권고를 해도 일선 학교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육부도 그 권장 이상의 조치는 지금 취하지 않고 있고. 예. 그러면 이제 전국 문구점 살리기 연합회에서는 이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 건가요? 교육부하고 올해 이제 면담을 통해서 이제 질문을 던졌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째 실효가 없으니 어떤 대책이 있느냐 했더니 교육부의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권고는 할 수 있으나 이걸 강제할 수는 없다. 학교 준비물에 집행하는 것은 학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교육부가 나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별로 없다는 말씀을 주셨고, 저희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맡겨서는 지침이 아무리 내려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각 교육청별로 조금씩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아무래도 이런 학교 준비물 문제라든지 지역 경제 문제에 관심이 있는 교육감님별로 먼저 면담을 통해서 저희들의 상황을 알리고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점 업계에서는 몇 가지 좀 희망사항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쿠폰제라고도 하고 바우처 제도라고도 하고 몇 가지. 근데 뭐 충남교육청이 좀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면서요. 그 이야기 좀 해주시죠. 사실은 저희 업계의 수고원 사업이 이 학습 준비물의 쿠폰제 도입이거든요. 근데 학습 준비물을 지원하되 이걸 일괄적으로 지금처럼 구매하지 말고 학생들한테 선택권을 줄 수 있는 쿠폰제를 해서 학생들이 문구점에서 좀 구입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이 저희들의 소망입니다. 다행히도 올해 초에 그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는 그 학습 준비물을 쿠폰제에 도입을 해서 많이는 아니고 한 5개 정도의 학교, 시범학교를 선정을 해서 쿠폰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올해요? 올해 학기 초부터. 그분적인 취지는 5개 시범학교를 일단 해보고 그 효과가 좋고 문제가 없는지 또는 불편함은 없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효과가 있다면 이를 더 보완해서 확대하겠다는 것이 충남교육청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보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쿠폰제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학습 준비물 제도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학습 준비물 제도는 학교가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아이들한테 지급해 주는 건데 쿠폰제가 되면 뭐가 달라지는 거죠? 지금처럼 일괄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쿠폰을 학교에서 발행을 해주고 학생한테 주는 거죠? 학생들은 그 쿠폰을 가지고 그 학교 앞에 가서 물건을 구매하고 학교 앞에 사장님 있는 걸 팔고 쿠폰을 모아서 학교 행정실에 가서 결제를 받아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다소 번거롭기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이한테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교육적인 효과는 더 크겠네요. 일단은 상품, 아까 쿠폰 그걸 가지고 어린아이 같으면, 어린 학생 같으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엄마랑 같이 갈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지금은 이 볼펜을 학교에서 그냥 주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종류 가운데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색상이나 뭐, 그죠? 지금의 그 일괄 구매 방식은 사실은 소비자의 선택권이 사실 박탈되는 것과 똑같잖아요. 근데 아이들도 그 교육청도 그런 말씀을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쿠폰제를 주는 것이 꼭 불편할 수는 있으나 경제적인 학습 효과는 굉장히 뛰어나다고 판단을 하셔서.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적인 효과가 크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염려했던 것도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 쿠폰제를 하자고 했는데 저희들도 막연했었고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또 도용한다든지 오남용을 한다든가 또는 잃어버리고 분실한다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충청남 교육청이 한다고 해도 저희들 스스로가 염려스러웠었는데 실제 해보고 보니까 그렇게 염려스러울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남교육청이 지금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그 결과가 좀 어땠나요? 그 결과는 뭐 일단 학교 인근 문구점들은 굉장히 상당히 만족하는 걸로 나왔고요. 물론 다만 현재 예산의 일부 10% 정도만 했기 때문에 이게 당장 큰 매출로 이어지거나 소득으로 이어지는 그
소득으로 그러니까 3만 원에 10%네요. 10%니까 3천 원이죠. 네. 크게 뭐 이득에 뭐 이바지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너무 적네요. 3천 원이면. 좋습니다. 이걸 좀 네. 확대하고 이러면 상당히 네.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봐서 액수도 좀 늘려주고 학교도 좀 확장하고 해서 하면 그야말로 지역 경제도 살고 골목도 살리고 또 아이들의 경제적인 학습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로 정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면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습 준비물 지원제도 3만 원 너무 적어요. 예. 그죠? 제대로 좀 실효성 있게 예. 생색만 내지 말고, 그죠? 제대로 예산을 확보해주고 그 중에 일부를 뭐 10%도 너무 적으네요. 그렇습니다. 그죠? 뭐 20이나 30% 정도는 예. 아니면 절반 정도는 쿠폰제로 예. 주면 아이하고 학부모가 학교 앞 문구점에 가서 자기가 좋은 것을 선택해서 또 구매를 하고 그렇죠. 사고 그러면 교육적인 효과도 크고 결과적으로 학교 앞 문구점도 살리는 그렇습니다. 함께 사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다만 금방 몇 분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그랬을 때 아이가 쿠폰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예. 또 뭐 카드깡처럼 예. 상품권 깡처럼 또 악용되면 어떡하냐 이런 또 우려가 있어요. 그것도 네. 이제 우려하고 지적하는 건 사실인데요. 예, 저희들이 예. 실질적으로 이제 해보니까 충남 쪽에 해보니까 네. 그런 점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쿠폰 같으면 네. 그 뭐 도용할 수 있고 다른 걸 쓸 수 있지만 그 네. 지역의 문구점만 국한해 쓰는 것이고 지정된 품목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다른데 뭐 가야 의미가 없죠. 다른데 네. 쓸 수 있는 것 돈 현금화 되는 것도 아니고. 결제할 수 있는 부분, 결제할 수 있는 곳도 오히려 학교 행정실 뿐이니까 이걸 갖다 네. 아무 필요가 없이 휴지나 똑같기 때문에 그 지역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것이라 네. 지금 지적하셨던 그런 문제는 우려할 것이 사실 안 되더라. 그런 이런 우려들은 기후에 불과하다. 그렇습니다. 예. 이종민 사장님이 보실 때는 우리 어떤 점들이 좀 개선되면 좋을까요? 글쎄요. 지금 충남 지역에서 시행하는 쿠폰제 이 사업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으로 예. 굉장히 취지가 바람직하고 우리 문구점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오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직 이 사업을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네. 제 생각은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셨다시피 10% 배정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네. 그 물량이 중요한 거죠. 네. 자, 생색내기는 해가지고는 우리 문구업계의 어떤 그 현실을 반영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최소한 30~40% 이상 이 쿠폰제 쪽을 강화 확대해서 정책의 실효성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남에서 시행하는 이 쿠폰제 사업 참 찬성하고요. 저도 지금 쿠폰제에 대한 사례가 있는데 네. 저희 지역은 그 과거에는 이제 학원, 태권도 학원, 보습 학원 이런 네. 학원들이 학생들한테 이제 칭찬 스티커 쿠폰이라 해서 과거에는 쿠폰을 안 주고 이제 상품으로 줬었습니다. 아,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학원에서 쿠폰 100원짜리, 3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짜리를 해서 아이들한테 어떤 여건 하에서 이걸 배부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학원과 저희 문구점과의 그 약속이죠. 네. 그리고 학원도 아이들한테 이 쿠폰을 어디 문구점 가서 어떻게 활용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니까 아이들이 잘 따라주고. 지금 사장님이 하시는 부천 지역이 보편화됐나요? 아니면 지금 사장님 우리 지역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지역도 이런 경우가 사례가 있을 걸로 예상이 그러니까 됩니다. 개별 문구점이 가까운 태권도 학원이나 학원들하고 협의해서 계약을 하는 거죠. 이미,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네. 학생들도 좋아하고 네. 저희들한테도 보탬이 되고요. 네. 또 부모님들도 좋아하시고 네. 3자가 학원, 학생 또 우리 문구점 다 유익하고 좀 바람직한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학원들도 할 수 있다는 건 결국 학교가 마음 먹으면 학교들도 개별 학교 차원에서 물론 아까 충남교육청이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이걸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지만 사실 마음 먹으면 개별 학교 차원에서도 단위 학교 차원에서도 가능한 거네요. 충분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충남 내에서 하는 것도 개별 학교별로 하는 거예요. 네. 학교장별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얼마든지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고 그런 염려스러운 부작용이나 이런 거는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쿠폰제 말고도 문구업계에서 지금 희망하는 게 협동조합 형태로 그거 좀 설명해 주시죠. 근데 이제 협동조합 형태로 하는 것은 네. 조금 이제 어떤 걸 추진하냐면 네. 그런 거죠. 학교 인근에 그 충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조직을 좀 했습니다. 네. 작은 문구점들 조합을 만들어서 이 준비물 예산 중에 일괄 구매하는 것을 그 조합원들한테 우선권을 주고 예. 또 가격도 최저가로 하지 말고 적정가로 착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해주면 좋지 않겠나 해서 그것도 제안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네. 한 문구점 운영하시는 이 사장님이 그런 말씀을 했대요. 올해 이제 광복절 다가오는데 올해도 수입된 그 안 좋은 크레파스 갖고 애들이 광복절 태극기를 그릴 거다. 가슴 아픈 현실이네요. 네? 그러니까 마치도 우리 이 추석 명절 지냈는데 추석 한가위 차례상에 사실 우리나라 토종 과일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외국산 어떻게 보면 조금 질 안 좋은 게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값싼 또 질 낮은 또 유해 성분까지 섞인 그런 수입 그런 크레파스 물감으로 태극기를 그린다. 좀 웃고 넘어가기엔 좀 그죠? 서글픈 현실. 네, 서글픈 현실이네요. 그죠? 모든 제도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발표는 하고 시행을 한다고 효과가 있지는 않거든요. 예. 아까 온누리 상품권이나 법인카드 재래시장 활성화시키는 것도 마트는 규제 못 쓰게 하고 네. 재래시장만 쓰게 하면 95%가 일리 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죠. 촘촘한 거 끝에까지 세심하게 제도에 신경을 써야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도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제도화 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섬세한 그런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촘촘한 그리고 초심 그렇습니다. 그리고 열심 마지막 뒷심도 사실 중요한데 우리 그 삼심이 작동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좋은 소식이 하나 있네요. 한가위 명절 전인 지난 22일 문구 소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이요 이것으로 지정됐다는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문구 소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거 일단 축하드리는데 이게 시청자들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거든요. 중소기업 적합업종 이 제도 무엇인가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런 것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가 대기업 성장을 위해서 네. 개방 정책을 쭉 꾸준히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대기업이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고 골목상권, 재래시장,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서 모든 중소기업 영역을 침범하고 확대해 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재벌의 아들, 딸 이런 분들이 외식사업, 제과업, 네. 심지어는 우리 국민의 대표적인 간식거리인 떡볶이 사업까지. 아무런 규제 없이 들어오다 돈만 낸다고 하면 정말 문어발식이에요. 네. 우리 사이에 가장 큰 문제화 됐고 그래서 네. 경제적인 약자인 중소업이나 자영업자들 또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대기업들은 좀 이런 소규모 사업에 진출한 걸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어서 그럼 아예 이런 것들을 품목이나 업종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해서 대기업의 진출을 좀 막고 확장도 막고 해서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사업 영역을 좀 보호하고 해서 경쟁력을 확보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기업은 진출하지 마라. 이런 좀 제한하는 제도죠.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동반성장위원회 이들이 이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대표 업종이 제과업계인가요? 그렇습니다.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제과업일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제과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돼서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빵집들은 더 이상 출점이 못하게 규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동네 사실 빵집들, 그렇죠, 예. 유명한 빵집들, 제가 실명을 얘기 안 해도, 그죠? 다 즐비했는데, 어느 순간 동네 빵집들이 문구점 사라지듯이 사라졌어요. 예. 대형 빵집들이 들어오면서. 맞습니다. 그래서 동네 이제 빵집들도 이번에 조금 혜택을 볼 것 같고요. 동시에, 문구 업계도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주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문구 소매업이 지정이 된 것은 주요 내용이 크레파스나 물감이나 초등학교 노트 같은 것을 낱개로 팔지 못하고
묶음 단위로 팔게 하는 것이었고요. 또 18개 품목의 단은 아니고 이런 것을 묶음 단위로만 팔아라 하는 게 주요 내용이고. 그러니까 이제 대형마트에 가면 문구가 없는 게 아니라, 사무용품이 없는 게 아니라 있긴 한데 낮게 판매를 하지 말고 묶음으로. 예, 일반 사무용품 그대로 판매를 하는 거고요. 네. 초등학생들이 주로 쓰는 18개 품목에 18개 품목에 한해서 한해서 묶음 단위로 판매를 해라. 이것이 줄인 내용입니다. 그게 이번에 이제 발표된 거라고 네, 하는 네. 거죠. 예. 그러면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다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도 있겠네요. 낮게 구매가 안 되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이걸 적합적으로 추진하면서 가장 이제 벽에 부딪혔던 것이 소비자 불편이거든요. 사실은 당장 당장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동네 문구점이 다 사라지고 없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급하게 학습 준비를 살려고 하면 살 데가 없죠. 네. 하다못해 연필 하나, 노트 한 권, 지우개 몇 개를 사려고 해도 마트까지 가야 되는 불편을 겪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더 소비자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학교 앞에 문구점이 존재하는 것이 더 소비자를 어렵게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보고, 또 여태까지 대기업 형태를 보면 시장을 잠식해 독과점화되면 가격값은 자연히 오르게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까? 그리고 독과점화되는 것만큼 소비자한테 위험한 게 없고 치명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는 동네 문구점들이 지금처럼 존재하는 게 소비자한테 궁극적으로 도움도 되고 불편함도 해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편리함만 추구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이제 편리함만 추구하지 않았습니까? 대형마트에 가서 시장 본 김에 아이들의 학용품도 이제 사실 다 거기서 구매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앞 문구점들이 고사 위기에 지금 처해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동반성장위원회 여기에서 낮게 판매를 하지 마라. 그렇게 된 거. 사실은 아예 그건 좀 대형마트에서 취급하지 마라,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 아니었어요? 원래 처음에 저희들이 신청했던 줄인 내용은 어째 적합업종 지정이 되면 대기업이 사실 못하는 게 맞거든요. 그게 이제 취지에 맞는 것이. 그래서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런 주로 이제 사무용품 말고요. 주로 초등학생들이 쓰는 학용품 정도는 대형마트가 좀 팔지 말게 규제 좀 해달라, 이런 게 저희 신청한 주요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잘 받아들이지 않고 그게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적합업종 지정된 이 조치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매년 1000개씩 사라지는 폐업의 속도, 이건 늦추거나 또는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폐점을 좀 막는 효과는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는 좀 해봅니다. 어떤가요, 사장님 보실 때도? 제 생각은 학용품 18개 품목에 대한 규제라고 해서 묶음 단위로 이제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현장 생각으로는 묶음 단위로 이제 규제가 들어간 거예요. 그것마저도 대형마트에서는 이제 불만을 여기는데 18개 품목을 판매 금지를 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죠. 대형마트하고 이 동네 상권하고. 더 나아가서 대형마트는 애들 코 묻은 돈까지 넘봐서는 안 되죠. 문구 사업을 철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문구점 살리기 연합회 차원에서는 대형마트에서는 아예 아까 중소기업 업종이라고 했으면 취급을 하지 마라, 이랬던 건데 이제 동반성장위원회가 약간 어떻게 보면 절충을 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좀 불만이긴 묶음 단위만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18개 학용품에 대해서는 팔지 말아라가 아니죠. 낫게로 팔지 말고 묶음으로 팔아라. 묶음 단위가 또 이제 앞으로 논의될 사항이라고 이제 언론에도 나왔지만은 얼마만큼 지우개 몇 개로 할 건가, 노트 몇 권을 묶음 단위로 할 것인가, 이것은 차후 이제 논의한다고 이제 나와 있죠. 그런가요? 그건 아직 숙제로 좀 남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편리함 측면에서는 다소 시장 보면서 아이들 학용품을 사려고 했더니 낮게는 안 되고 묶음으로 그래도 이제 우리가 함께 살자 그러니까 그죠?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편리성만 추구하다가 그렇게 되면 동네 문구점이 다 사라졌을 때 갑자기
그 하나가 지우기 하나, 연필 하나 사러 이제는 학교 앞 문구점이 아니라 멀리 있는 대형마트까지 가야 되는 셈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최근에 어떤 일이 있느냐면요. 이제 문구점이 이렇게 동네방네 없으니까, 이제 어르신들이라든가 아저씨들이 이제 학교 주변에는 당연히 문구점이 있으려니 하고, 그러니까요. 이를테면 신분증이나 뭐 편지지나 뭐 볼펜 한 자로 이렇게 사러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니까 저희 문구점이 이제 온 손님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네. 내가 지금 40분 걸어서 이 문구점을 찾았습니다. 예? 볼펜 한 자루 사러 또는 신분증 팩스 보내고 복사하러. 문구점 이렇게 없습니까? 그게 문구점이 여기 있다는 자체를 굉장히 그냥 헐떡이면서 들으시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문구점은 학교 주변 또는 동네 상권의 그 근린 생활시설로 존치를 하면은 어른들도 만물상이니까요. 학생도 좋고 지역 주민도 좋고.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교육위원 시절 계속 골목상권 보호하기 그리고 이제 경제 민주화.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제 착한 소비란 말을 많이 우리가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문구점이 사라지는 건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불편함이 굉장히 큰 거예요. 저부터도 학교 앞에 문구점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제품을 사러 갔는데 학교 앞에 문구점이 하나도 없을 때 그 황망함, 그 당혹스러움이 크거든요. 그럼 그 작은 거 하나 사러 다시 또 대형마트까지 가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긴 한데 우리가 함께 살자. 함께 상생하는 의미에서는 다소의 그 불편함, 번거로움은 조금, 그죠? 참아내서 같이 더불어 함께 사는 이런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묶음 판매는 이제 내년부터 시작되나요? 내년 신학기부터 시작될 적용이 겁니다. 된다는 거죠. 예. 어쨌든 쉬우면서도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그 복지 이거는 뭐 계속 늘려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영세한 문구점들이 또 본의 아니게 타격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회장님과 사장님 어렵게 나와주셨는데 한 말씀씩 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씩 해주시죠. 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들과 또 교육감님들께 특히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문구업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은 크게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네. 아까 대형마트의 학용품 시장 잠식으로 인해서 어렵고요. 또 두 번째 학습준비율 지원 제도로 치명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고 또 학생 수의 감소 이것도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건 사실이죠. 그러네요. 3가지 요인 중에 한 가지 학생 수의 감소는 우리들이 어떻게 인위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이고요. 하나 두 가지 문제는 충분히 우리 사회가 지혜를 모으고 행정부가 함께 하면 의지를 가지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문제다 이거예요. 특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습준비율 지원 제도 같은 경우는 집행하는 과정만 개선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어렵게 생각 굉장히 어렵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 의지만 해도 얼마든지 복지가 큰 좋은 복지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주는 큰 복지가 그야말로 지역 상권도 살리고 골목 상권도 활성화시켜서 복지가 투자가 되고 그 투자가 지역 경제도 살리고 경제 활성화,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좋은 복지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저희들도 바라고 있고 논의 지적했던 것처럼 예산도 좀 늘려줘야 제대로 된 혜택을 갈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문제를 여태까지 지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복지가 좋은 경제 활성화, 선순환을 연결하는 그런 롤모델도 만들어보고 싶은 것이 저희들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이 그렇습니다. 되고, 그렇죠? 뭐 어떤 부익부, 빈익빈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그래서 그 연합회 측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있는 건 이미 어느 정도의 그 해결점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충남교육청이 실시했던 그런 학교별로에 하는 쿠폰제 같은 것을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교육감님들이 계시다면 전국 시도에 교육청, 충남교육청에 문의하면 어떻게 하는지 잘 알 것 같아요. 문의 좀 하셔서 지금이라도 당장 그 지역에서 이 부분적인 쿠폰제를 실시를 해준다면 그거 이상 우리 학교 앞에 문구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저희 단체가 너무 열악하고 영세해서 전국 시도 교육감님을 다 찾아뵐 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생계 위험이 위험도 위기라서 있고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어려운데 이렇게 예. 또 모임을 만들어서 그것조차 좀 우리 어렵죠. 좀 어려움을 좀 해소해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것도 사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걸 매개체로 해서 네. 기폭제로 삼아서 전국에 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도 활동하고 홍보도 하고 또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남에 뭐 5개 시범학교 이게 네. 이제 좀 본격적으로 확산이 되고 네. 동시에 뭐 전국적으로 근데 교육감들도 물론 의지를 갖고 해야 되지만 제가 아까 보니까 그 사실은 학교장 그죠? 또 학교 선생님들이 또 의지를 가지면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사실은 네. 그 가장 문제의 네. 핵심은 거기 네. 있습니다. 교육청의 의지는 있는데 학교장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것이 네. 효리성이 있고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이제 교육청 관계자들은 문구점들도 좀 자구 노력을 해라 뭐 이런 요망사항도 있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하면서 굉장히 네. 불편함이 있을 것이라는 염려를 했던 게 사실은 어떤 제품도 소매상이라고 해도 도매상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2, 3일 전에 또는 일주일 전에 요구를 하면 다 갖춰놓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없어서 물건을 구매하지 못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물건이 없지는 않고 다 구해놓습니다. 또 학교 앞 문구점을 혹시 또 제품이 좀 질 낮은 건가 이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되는 거죠? 그거는 뭐 그럴 수가 없죠. 없는 왜냐하면 거고. 그 네. 선택은 소비자가 하는 게 가장 질 좋은 걸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학교 앞 문구점 그러면 늘 우리가 동심 어린 추억을 얘기하지만 또 일부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 중에 하나가 또 불량식품 예. 척결해서 그게 엉뚱하게 또 문구점에 또 타격을 줬어요. 그죠? 예. 지금은 준비물, 학용품, 장난감, 네. 또 먹거리 이렇게 파는 게 학교 앞에 주로 판매 품목인데 요 세 가지는 거의 못 팔아요. 장난감, 문구, 네. 준비물은.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 아까 말씀하셨던 건 떡볶이라든지 먹거리 애들 군것질거리를 팔아서 유지하고 있는 이거를 예. 불량식품이라고 매도해가지고 네. 못 팔게 하겠다는 정책을 하려고 했었죠. 근데 학부모님들이나 특히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학교 앞에 문구점들 팔고 있는 식품이나 먹거리들이 군것질거리들이 불량식품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 제품도 역시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 팔고 있는 제품과 똑같은 걸 팔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옛날 60년대 70년대 문구 생각을 하고 혹시 질 낮은 먹거리를 파는 거 아닐까 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현실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은 식약처에서 허가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제품은 절대 팔 수가 없고 유통 또한 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한 식품을 판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봄이나 이럴 때 보면 의원님도 현직에 네. 계셨으니까 알잖아요. 개봉기간이 있어요. 애들 군것질 줄이는 기간. 이런 데 아예 문구점 못 가게 해요. 불량식품 사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요. 아니거든요. 불량식품 아니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개점 휴업 상태예요. 마치 또 문구점에서 치명적이죠. 파는 것은 불량식품인 양 네. 이렇게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기회에 좀 그 오해를 좀 푸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좋겠고요. 예. 어쨌든 그래 이제 자구 노력이라는 게 어쨌든 영세하다 보니까 아까 대형마트에 비해서 위생 환경이나 보기에 조금 더 쾌적하고 그렇게 좀 바뀌면 좋겠다 이런 이제 소비자들의 희망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지금은 어떻게 많이 신용카드가 적용이 되나요? 현금카드나? 그것도 이제 카드를 네. 이제 학교에 쓰기 때문에 카드 네. 결제를 못해서 납부를 못 받으면 어떡하냐는 네. 염려를 많이 하셔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카드 비치율이 얼마나 되나. 네. 80%에서 90%는 카드가 다 있더라고요. 이제는? 예. 네. 그리고 없는 것도 네. 그렇게 구매를 하겠다고 하면 카드 비치 다 하기 때문에 네.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되고 방금 지적하셨던 것처럼 학교 문구점들은 아무래도 열악하기 때문에 지저분하다 환경 이런 지적은 누누이 봤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개선하고 깨끗하게 환경을 청결하게 해야 필요는 있다고 보고 네. 많이 또 개선되고 있으니까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종문 사장님도 몇 말씀 하시죠. 참 문구점 업계가 너무 힘들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물건을 갖다 놓잖아요. 이를테면 지류, 도화지나 스케치북, 노트 이게 계속 안 나가고 재고하되니까 예. 색깔이 누렇게 변해서 폐기되는 경우가 많아요. 준비물, 찰흙이다, 지점토다 이런 것들 기간 안 팔리고 가지고 있으면 이게 딱딱하게 굳어서 못 파는 겁니다. 일정 기간 지나면 이렇게 반품하는 거 아닌가요? 반품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죠.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저는 세상이 발전하고 사회의 구조가 바뀌는 것은 어떤 피할 수 없는 순리죠. 예. 그렇다고 해서 학교 주변의 문구점이나
전통시장이 전부 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니죠. 네네. 각기 제 기능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함께 발전하고 앞으로 나가야죠. 그래서 우리 경제가 조금 현실적으로 그 거대 자본 위주로 시장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 살아남을 업종이 없어요. 그 거대 공룡 유통업체만 살아남는 거죠. 그럼요. 예. 예. 잠깐 일자리도 나누고 지금 연간 1000여 개씩 문구 소매업이 없어지는데 일자리도 나누고 그 파이도 나눠야 되죠.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 좋은 정책을 내놓고 그 유관기관의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그 문구점 보호 정책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어렵고 힘들다는 거 이제 많이 알았으니까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어떤 끈질긴 요구 그리고 뭐 좀 집요함 이것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좀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가 더불어 좀 잘 사는 이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학교 앞에 몇 개씩이나 되던 문구점들이 어느 순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사라졌습니다. 매년 1000여 곳씩 문을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보신 것처럼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시작된 학습 준비물 지원 제도는 학부모님들의 교육비를 경감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최저가의 제품만을 찾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학습 준비물의 질이 떨어지면서 교육의 질도 함께 저하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수입산 제품을 싼 값에 사용하다 보니까 문구점 전반에 생존의 위기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학교 앞 문구점들이 사라진다면 학교나 학생들이 부족한 문구용품, 이것을 준비용품을 급하게 구입하려고 할 때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불편은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한 복지제도가 영세 상인들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현행 학습 준비물 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부, 교육청, 학교, 입찰 시스템 등 집행 당사자와 관련 업계가 지혜를 모아서 복지의 혜택은 늘리면서 골목 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 마련이 필수로 보입니다. 정부 여당에서 손톱 및 가시를 제거해 준다면서 학습 준비물 문제를 가장 첫 순위로 손꼽았지만 결과적으로 문구업계에 실망만 안겨주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라도 교육부는 팔을 벗고 정면에 나서서 골목상권 보호하기, 경제민주화, 그리고 착한 소비 차원에서 접근해서 무상교육의 본연의 취지는 잘 살리면서도 이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영세한 문구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결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 때문에 고통스러운 대한민국을 교육 덕분에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